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채식일주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풀이 시험장 환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 다음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감독자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8자리 숫자만 입력하시고 시험장에 수험표 꼭 지참하셔야 돼요. 신분증, 수험표, 볼펜 하나 들고 하셔야 돼요. 확인 클릭.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는 PC 조작을 접다.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간이에요. 문제지 배포 시간이고요. 시험은 여러 과목이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ITQ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손 들고 문제지 배포 받습니다. 자, 문제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자가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본인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엑셀은 선택 버전 2021 버전과 2016 버전 선택 응시 가능합니다. 둘 다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빠른 실행 화면 뜨고요. 새 통화 문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답안 파일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F12번 기능키 누르시면은 바로요 다른이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저장 위치는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답안은 반드시 내 PC 문서의 ITQ 폴더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위치 문서의 ITQ 안에 파일 이름은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고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답안 파일 저장이 되어지고요. 답안 전송하세요 라고 감독자가 안내하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터치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답안 전송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고사지 PC로 답안 보내기 뜨는데 해당 엑셀 파일 선택하고 답안 전송 이렇게 주기적으로 답안 수정하고 저장 전송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된 답안으로 채점이 되어집니다. 작업 환경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TQ 엑셀 종목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서 2가지 요구사항 충족시켜야 되는데, 모든 작업 시트에 A 열너비를 1로 하라라는 요구 조건과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라라는 부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이 1개밖에 없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2번 누릅니다. 2번 눌러서 시트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4개가 아니라 3개. 그리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그룹 이렇게 묶이는데, 이 단계에서 시트의 A 열너비 A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 열너비를 선택합니다. 열너비 선택해서 열너비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입력값을 1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모든 시트의 A 열너비는 1로 하라. 요구 조건 충족됐고요.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1작업 표서직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몇 점의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첫 번째 조건에 서식에 대한 요구사항 주어지는데, 기본 골고루 꼭 수정하는 걸로 요구를 해요. 거의 90% 이상이 굴림을 요구합니다. 굴림에 11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데이터 서식 현 상태에서 1과 A 만나는 사각형, A열과 1행이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해서 해당 시트에 있는 모든 셀 선택을 하고, 글꼴의 종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수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빨라요. 굴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글꼴,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제4 작업도 있는데요. 네, 제4 작업은 나중에 차트 시트를 추가시켜서 네, 제4 작업으로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제1작업 시트로 선택을 바꿉니다. 제1작업 시트로 선택을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1작업 출력 형태를 보고요. 제목도형, 결제란, 내용은 B4부터 J14까지입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내용 입력을 열 단위로 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영역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문제지를 보고 입력하도록 할 텐데요. 네. B4셀 내용부터 관리번호입니다. 네, 관리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열 단위로 이렇게 열 단위로 쭉쭉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B4셀에 입력할 내용은 네, 관리번호입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C 대문자 CC-001 엔터, BR-001 엔터, CC-002 엔터. 이렇게 문제지를 보고요. 네, 주어진 대로 해당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BC-003 엔터, CR-003 엔터, MC-002 엔터. 그리고 B13셀에 케이크 납품 최저가 이 부분을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납품 최저가 괄호 열고 원 괄호 닫고 평균 엔터. 가장 많은 거래처 수 괄호 열고 개 괄호 닫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로 이동되어져요. 네. C4셀에 입력할 내용 입력합니다. 네, 문제지 종류입니다. 종류 입력하고 엔터키. 케이크 베이커리 캐 이렇게 입력하면 뒤에 이크가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 돼요. 네. 위에서 입력했던 열 단위로 입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 입력할 때 첫 글자 입력하면 채워지면 그냥 엔터. 베 엔터, 캐 엔터, 마 엔터.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엔터 엔터. 디저트명 엔터.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이 블럭이 해제되는데 블럭 해제돼도 상관은 없어요. 네. 블럭이 해제됐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 해당 이제 연속 범위를 입력을 해서 연속 범위로 범위를 선택해서 입력을 할 때 해당 이제 마지막 행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다음 첫 번째로 빠르게 이동이 되어지니까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블록 지정하지 않고 입력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대만 샌드위치. 처음에는 블록 지정하고 입력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오히려 어려워하세요. 더 불편한데요. 네. 편하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납품 최저가가 네, 이 4셀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블록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때는 첫 번째 줄 납품 최저가 입력하고요. 네,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 Alt키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Alt키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는데 Alt가 네, 스페이스키 기준으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 건 동작 안 합니다. 왼쪽 거 누릅니다. 한자키 왼쪽에 있는 Alt 이 키를 누르고요. 엔터키를 눌러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강제줄 바꿈되면 갈로 원 갈로 닫고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자, 열 너비가 좁으면 열이 이렇게 이제 줄 바꿈이 되니까 열과 열 경계선을 입력 과정 중에서 해당 열과 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셔도 괜찮고. 네. 자, 그 다음에 납품 최저가는 6심표 8 심표를 입력하면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빨라요. 그래서 숫자값만 6850 엔터키 3200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있죠? 네, 그 키를 이용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2850 엔터 4300 엔터 3550 엔터 6570 엔터 3070 엔터 갈록구름이 34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시일 날짜 직접 입력합니다. 숫자 키패드로 2024-10-10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네, 10-10 엔터 2024-01-20 엔터 2024-05-10 엔터 2024-11-20 엔터 이렇게 네,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07-10 엔터 2024-01-10 엔터 2024-12-2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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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판매량 숫자값만 1020 엔터 950 엔터 675 엔터 1150 엔터 733 엔터 1230 엔터 585 엔터 7880 엔터 그 다음에 G13셀의 내용을 네, 마카롱 제품 개수 다 입력합니다. G13셀에다가 마카롱 제품 개수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디저트명 엔터 H4셀의 거래처 수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강제줄 바꿈 개 갈록구름 입력하고 엔터키 숫자값 10 엔터 8 엔터 12 엔터 9 엔터 9 엔터 20 엔터 10 엔터 7 엔터 그리고 H14셀에 치즈케이크 입력하지 않습니다. 치즈케이크 입력하지 마시고요. H14셀은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설정하시면서 네, 바꿔줘야 돼요. 보관 방법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전월 판매량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4셀의 순위 이렇게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은 끝났고요. 네, 전체 입력 완료되어진 결과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 입력값은 나중에 이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오타가 있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문제 조건에 보면은 1작업 네, 표서식과 값계산 204점 배점에 해당 출력 형태 밑에 조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7개 있는데 이 동그라미 7개를 설정을 했을 때 결과치가 똑같이 안 나와요. 문제에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6가지 네, 테두리 설정 조건의 편집이라고 해서 네, 6가지 테두리 설정 셀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셀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X대학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 여기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 꼭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거든요. 천단 심표하고 그 다음에 행높이하고 열높이 네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B4에서부터 네 J14까지 영역에 대해서 먼저 범위 잡고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자 테두리는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모든 테두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선택하세요. 문제 꼭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블럭 해제하기 전에 조건에 보면은 정렬에 대한 기준으로서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 가운데 정렬 요구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적용시킵니다. 전체를. 그래서 가운데 정렬에 블럭 해제하지 않고요. 네. 이 상태에서 홈 탭에 맞춤에 수평 가운데 눌러줍니다.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줘서 전체 셀 내에 내용물이 가운데에 맞춰지게끔. 자, 그 다음에 블럭 이제 해제하고요. 아무 셀이나 클릭. 그리고 꼭요, 네, 해당 첫 번째 아래쪽 라인과 밑에서 두 번째 라인 위에 줄 굵게 꼭 요구하니까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줘요. B5부터 J12까지만 블록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자, 테두리 설정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셀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꼭입니다. D13에서부터 D13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나머지 같은 선택해야 될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나머지 B14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 I13 요렇게 첫 번째 범위는 그냥 선택하고 나머지 범위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F13, F14에 꼭 X 대각 사전 처리 반드시 오고 됩니다. F13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이 되면 테두리 탭을 선택한 다음에 우상향 좌상향 클릭해서 X 모양으로 클릭 X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부분인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납품 최저가 부분과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에 해당 오른쪽에서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력값이 1000단 이상인 경우에는 심표되어 있는데 먼저 납품 최저가 범위 블록 지정하고요. 떨어져 있는 범위 가치 선택은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번에는 전월 판매량부터 거래처 수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을 심표로 눌러줍니다. 심표로 누르면 회계로 바뀌어요. 문제 조건에서요. 정렬의 대상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정렬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으로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눌러줍니다.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까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행 높이 1, 2, 3행 범위 블록 잡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만큼 이격 간격 높이가 조절됐어요. 그래서 1, 2, 3행 3개 하고요. 5에서부터 14, 4행만 빼고 각각 저희가 높이 조절할 텐데 1, 2, 3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 높이값 무난한 높이값 25 무난합니다. 25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값으로 적용시키는 게 작업 속도는 빨라요.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높이값 25 몇 개 1에서부터 3개 3까지 빼주면 22 이렇게 연상으로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확인. 자, 마지막으로요. 해당 그 열너비는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입력값의 좌우 너비를 가늠해서 관리번호 좌우 너비 이렇게 좌우에 있는 너비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BC 경계선 이렇게 걸어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 걸어가지고 이렇게 너비를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출시일 좀 더 넓게 전월 판매량 조금만 더 넓게 거래처 수 좀 더 넓게 보관 방법 순위 이렇게 너비지 문제지 출력 형태 같게 해주면 되고 요 높이 같은 경우에 4행의 높이는 4와 5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입력된 내용의 높이에 맞게끔 요거도 이렇게 수동으로 높이 조절할 수도 있는데 행과 행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 행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외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왼쪽 상단에 해당 그 도형 제목 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디저트 쇼핑몰 부분인데 문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제목 배지 도형 이용해서 그림자 내용 입력한 다음에 해당 글꼴 서식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참조해서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배지 도형은 기본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이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거 배지 클릭한 다음에 B1
이격간격 약간 두고 G3 네,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내용 입력할게요. 이 상태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만나 디저트 쇼핑몰 납품 현황이라고 이렇게 내용 입력하는데 해당 글자가 한글 입력했는데 영어로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한글 입력이 여기 날짜 부분에 아래아로 되어 있는 경우이거든요. 한 컴 입력기로 한국어 입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한국어 입력으로 바꿔주시면 한글 입력하더라도 영어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 입력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5가지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글꼴의 종류는 굴림, 크기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요구 조건 설정할게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도형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굴림 그리고 크기 24 크기값 24를 수정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테마색의 두 번째 거. 굵게 가 밑줄 여기 굵게 돼 있는 거.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도형 내에서 정렬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니까 추가적으로 맞춤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까지 해서 문제자와 같게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높은데요. 네, 높이를 약간 조절해줘도 되고,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25로 해도 되고 25로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기 결제사원 팀장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미 SL의 결제란 작성을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고 원본은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위치는 제2작업 시트 추천드리는데 요 도형 제목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제하세요. 해제하지 않으면 해당 결제 입력하면 여기 안에 입력되어 버려요. 네, 그래서 2작업 시트에 C2부터 F366에다가 만들게요. C2에다가 결제라고 이렇게 이렇게 도형 테두리가 선택이 해제가 안 되면 여기 안에 입력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제 다른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결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원 팀장 오른쪽 방향키 대표 입력 완료한 범위 그리고 한 칸 밑에까지 사인하는 공간까지 블록 지정한다.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한 칸 C2부터 F366 추천드릴게요. 어디에도 상관없긴 해요. C2부터 F366 추천드리겠고 범위형과 블록 지정 테두리 모든 테두리 수평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맞춤의 수평 가운데 맞춤. 자, 결제 두 개 행 합쳐져 있어요. 병합되어 있어요.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Z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병합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기준으로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 가나 대각선 화살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선택합니다. 세로 쓰기 선택하면 결제. 자, 열 너비와 행 높이 추천드리는 너비 값으로 설정할게요. 결제 입력된 열 4. 나머지 3개의 열 7.5. 첫 번째 행 10 7.5. 두 번째 사인 도장 찍는 공간 40. 추천드리는 열너비 행 높이 값. C열 마우스 오른지 버튼 열너비 4.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DEF 3개의 연속 범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지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7.5. 2행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 높이 17.5 추천드립니다. 17.5. 3행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 높이 40 추천드립니다. 40. 이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해서 이렇게 결제란 다시 한번 숫자값 추천 4 7.5 17.5 40 몇 번 연습하시면 자연스레 익혀주실 거예요. 추천드리고요. 이 숫자값 아니라도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네, 결제란 네,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 실행되어 있는데 기본값 유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냥 확인 누릅니다. 메모리에 복사가 됐고요. 네, 1작업 시트 선택해서 H1셀에 가서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옵션에 첫 번째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오른쪽 경계선은 JK 경계선 여기다가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너비가 문제지 출력 형태 보니까 GH하고 경계선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니까 클릭한 다음에 이 오른쪽 조절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너비를 넓혀요. 자 그 다음에 원본 지워라 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이 작업 시트로 가서 열 너비 조절했던 범위인 C부터 F까지 열 블록 잡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우고요. 행 높이 조절했던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원본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편집 끝났고요. 네 번째 네, 주황 채워라 네, 해당 범위 영역 요거 조금 불편이에요. 해당 표의 머리글 영역과 그리고 G14, I14는 컨트롤 키 누른 채 디저트명과 전월 판매량 입력 셀이에요. G14, I14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주황은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치 버튼 네, 여기 네, 채우기색 펼치 버튼에 주황 밖에 안 물어요. 꼭 주황 묻습니다. 다른 색깔 묻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 끝났고요. 다섯 번째 네, H14셀 입력 안 하셔도 된다. 네, 나중에 설정할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H14셀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요 명령 아이콘 요거 클릭하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바꾸세요. 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리스트 중에 목록이라고 찾아집니다. 클릭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D5부터 D12 영역을 입력을 시키는데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D5부터 D12까지를 블록 지정하면 해당 범위 입력 완료되고요. 달러가 붙는 거는 절대 참조로 네, 범위 지정이 되는데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목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본 범위 D5부터 D12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면 여기 펼침 버튼 생겼는데 이 펼침 버튼을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인 치즈케이크 클릭해서 해당 표시되어 있게끔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 조건 편집이었고 여섯 번째 네,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시키는데 일심표 020 개처럼 표시시켜라. 네. 문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잡습니다.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했고요.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이 되면 표시 형식 탭으로 선택을 바꾸고 범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클릭 천단의 구분기호 뒤에 개자 붙여라. 네. 형식 목록의 네 번째 거 형식 목록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샵0 클릭한 다음 형식 입력란에 입력된 샵 심표 샵샵0 뒤에다가 클릭하고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를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미리 보기에서 보다시피 1심표 020 개 문제 조건 충족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면 안 돼요.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거래처 수로 이름 정의하라. 문제 조구하는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 이름 상자 H5를 수정합니다. 문제 조구하는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거래처 수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해서 조건 편집까지 끝났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결제란 뒷부분에 해당 이 눈검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 있는 눈검선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전체 배경이 하얗게 이렇게
되면서 눈곱살이 안 보이면서 하얗게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해서 표서식 부분 네. 완성이 되어졌고요. 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에 표서식은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전체 배점이 1작업 네, 240점 배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240점 배점이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시간 배분 네, 시험시간 60분 중에 한 35분 정도까지 내에 완성을 하시면 시간 부족하지 않게 뒷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140점 부분으로서 함수 문제 1, 2, 3, 4 1번과 2번은 이렇게 범위 영역이 있고 나머지 3, 4, 5, 6은 한 개 셀만 작성하면 되거든요. 함수 6문제 네, 20점 배점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입니다. 보관 방법은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면 냉장, 그 외에는 실온으로 if하고 mid 두 개 함수 복합식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자, 1영역이 여기 영역이에요. 첫 번째 셀, 네,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해당 문제 조건에 맞게끔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할 텐데 if 함수 네, 출제 빈도 90% 이상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I 5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equal 입력하고 if 갈로 열기 if 갈로 열기 이렇게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fx 함수 삽입 명령 아이콘 요거 클릭하면 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하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네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조건식인데 문제 조건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값을 뽑아라. 네, 뭘로요? mid 함수로 여기다가 mid 갈로 열기 이렇게 합니다. mid 갈로 열기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mid 갈로 구름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요 mid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함수인수 대하상자 mid 함수인수 대하상자로 바꾸고요. 텍스트는 대상 문자열인데 문제에서요. 네, 관리번호를 대상으로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O행에 있는 관리번호 입력셀 마우스로 클릭해서 B5 입력되도록 하고요.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을 뽑아라. mid 함수는 텍스트 함수인데 대상 문자열에 해당 네, 추출 시작 위치는 두 번째.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라? 한 글자. 두 번째 값 뽑았어요. mid로. 네. 이렇게 했고요. cc-제로 1에 네, 두 번째 값 뽑은 건 C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C. 자, if를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조건식에서 mid로 뽑은 값이 문제에서요. 네, C야 네, 같아 equal 같지 않으냐 꺽쇠 마주보기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6가지 비교 연산자 중에 한 개 반드시 들어가는데 C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equal. 그리고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서 C를 입력하셔야 돼요.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mid 뒤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equal 상따옴표 C 상따옴표 닫기. 추출한 값이 C이냐 C이면요 실행값 냉장으로 하라. 여기다가 냉장 이렇게 입력합니다. 냉장 이렇게 네 냉장 입력하고 값을 만족하지 않을 때 입력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따옴표로 묶여요. 그 외에는 실온 여기 실온 이렇게 하고 탭키 이렇게 하게 되면 탭키를 누르면 상따옴표 묶여요. 문자로 만든 상따옴표 묶여야 되는데 수동으로 상따옴표 냉장 상따옴표 닫기라고 입력해도 되는데 상따옴표 입력하고 문자를 입력하고 상따옴표 닫기를 안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냉장 이렇게 탭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상따옴표 묶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if와 mid 함수 조합식 I 5셀에 들어갈 수식 완성을 했고요. 확인 누르면 판정 냉장이라고 판정됐는데 요 자동체험 핸들 요 점을요 수동으로 밑으로 12행까지 끌어 채워요. 요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 밑으로 이렇게 12행까지 끌어 놓으면 해당 같은 행 단위별 참조 대상의 값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데 요 서식도 채워지기 때문에 굵게 이렇게 경계선이 됐는데 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이 채워라 라고 요거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순위는 전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랭크.eq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랭크.eq도 1번 또는 2번의 출제 비중도 90% 이상 나옵니다.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놓으셔야 돼요. 제2의 5셀 선택하고 equal 단일 함수 ran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랭크.eq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랭크.eq 괄호 열기까지 딱 채워져요. 자, 이 상태에서 함수 인수 도움말 얻고자 한다면 fx 눌러서 네, 함수 삽입 눌러가지고 랭크.eq 함수의 함수 인수 대하상자 실행이 되면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문제에서 전월 판매량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전월 판매량 5행의 전월 판매량 입력 셀 클릭합니다. G5라고 입력됐고요. 레퍼런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비교 범위 8개 제품, 네, 디저트 8개 디저트의 전월 판매량 입력 범위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이 랭크.eq 문제가 꼭 나오는 이유는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수식이 채워지는 위치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더라도 해당 비교 범위가 달라지면 안 되게 추가 설정으로서 참조 방식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든요. 레퍼런스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G5부터 G12 블록 잡고 F4번 기능키 중에 F4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F4를 딱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꼭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순위는 큰 값이 1등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0 또는 생략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입력해 줄게요. 8개 데이터 중에 지금 첫 번째 네, 치즈케이크의 제품의 전월 판매량의 순위는 3. 네, 세 번째로 높다 이렇게 네, 판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문자열어 입력이나 네, 조건 인지 확인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입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순위가 3 이렇게 구해졌고요. 이 자동차 맨들 점을 밑으로 12행까지 끌어 채웁니다. 그리고 옵션 단추 눌러준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고 1부터 8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케이크 납품 최적화 평균 구하라. 네. 이 13셀 선택하고요. 사용할 함수는 복합 함수로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 함수 2개 사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라운드는 바돌륨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 라운드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equal 한 다음에 ROU 입력하면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네, 뜨는데 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ROUND 갈로 열기까지 채워졌어요. 라운드 함수는 숫자 값, 심표, 자릿수 이렇게 안내되어졌는데 숫자 값으로 문제를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여기다가 DAV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DAverage밖에 안 뜨거든요. DAV 입력하면 DAverage를 더블 클릭. 요 조합 문제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AV 이렇게 DAV 입력하면 추천 함수 DAverage 더블 클릭 그리고 fx를 클릭합니다. fx 클릭하면 DAverage 함수의 함수인수 대하상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D로 시작하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데 앞에 D가 붙어있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은 선택 범위를 고정화시키세요. B4부터 H12 추천드립니다. B4부터 H12 고정시키셔도 돼요. 긴가민가한데 그러면 이 작업 문제에 1작업에서 복사할 범위 B4부터 H12 요걸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범위로 지정하셔도 돼요. 자, B4부터 H12까지 입력 범위 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대상 범위인데 문제 조건에서 네,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구할 대상은 납품 최저가 1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납품 최저가 1 입력된 셀을 클릭해서 해당 이 4셀이 입력되게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조건은 케이크인 거. 네, 케이크 종류가 케이크인 거. 크라이테리아 입력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필드명 종류 바로 밑에 케이크라고 조건값이 입력된 상태로 문제가 주어져요.
이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종류가 K인 거.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고, 뒤에 버린 잠수 끝났고요. 해당 종류가 K인 납품 최저가의 평균은 9,650이다 라고 보여졌는데, 마무리로 이 값에 대해서 반올림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라운드를 클릭을 해서 라운드 함수 인수의 두 번째 인수값 지정하는데, 문제 조건은 반올림하여 최종 표시 자리는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00원 단위까지 구하는 부분은 입력값 100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100의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처럼 보이고요. 0개수가 몇 개야? 100은 2개입니다. 마이너스 2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지정했을 때 현재 9650인데 마이너스 2 지정하니까 9700이라고 100단위까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함수식 조합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조합식은 이렇게 풀이가 완성이 되어지겠고, 추가 뒤에 문자를 추가시켜라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서 확인 눌러서 풀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위 심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안 해주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함수식만 맞으면 돼요. 네 번째, 가장 많은 거래처 수, 정의된 이름이 거래처 수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맥스 함수, 점수 주는 문제예요. 보통 5번 문제로 나오는데 이꼴 입력한 다음에 단일 함수니까 max 괄호 열고요. 정의된 이름 거래처 수 괄호 닫기 하면 끝.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꼴 맥스 괄호 거래처 수 괄호 닫기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하게 되면 거래처 수로 이름 정의되어진 해당 H5에서부터 H12 중에 입력값 중에 제일 큰 값 20이라고 구해졌고요. 자, 다섯 번째, 마카롱 제품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카운티프 함수 사용하라. 엔드 연계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개자를 붙여라. 제23세를 선택한 다음에 equal countIF COU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목록 쭉 뜨는데 countIF 더블 클릭 COUNTIF 괄호 열기에 채워지면 fx 클릭해서 count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range 영역은 조건 범위인데 조건은 마카롱 제품의 개수를 구하라. 마카롱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그래서 조건 범위는 종류가 입력된 범위인 C5부터 C12까지 8개의 셀 범위 블록 잡고 크라이테리아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는 마카롱인 거, 그래서 마카롱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이프 함수식 조건 범위는 C5부터 C12 그리고 입력값은 C8 마카롱 입력된 셀의 입력값인 거 하니까 몇 개? 2개인데 여기 끝이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개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 누르면 숫자 값만 구해져 버리거든요. 이러면 틀렸다고 채점하고요. 해당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를 수동으로 이 끝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완성이 되어집니다. 수직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끝에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띄웠으면 안되고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엔터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마지막 6번째 함수 문제는 브이로그 문제로 100% 요구 조건이 브이로그 함수를 묻습니다. 제24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VL 입력하시면 추천 함수는 브이로그 밖에 안 떠요. 그래서 브이로그 더블 클릭 오타 방지할 수 있고요. 함수인수 대화상자 fx 클릭해서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루그 원더와 밸류는 줘야 할 값은 고정이에요. H14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은 H14셀에 입력된 값 치즈케이크 입력된 셀 어디에요? D5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셀 H14셀에 입력된 입력값이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고,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의 값을 뽑을 거야. 문제 조건에 H14에서 선택한 디지터 명에 대한 뭘 구하라? 전월 판매량 이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 있냐고요. 첫 번째 디지터명, 두 번째 납품 최저가, 세 번째 출시일, 네 번째에 전월 판매량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열, 추출할 열 순번은 네 번째 4. 그리고 조회 방식은 0 입력하세요. 0.
정확하게 입력밖에 안 무너져요. ITK 엑셀에서는. 그래서 0 고정화 시키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 0. 풀이 완료했고요. 네, 확인 눌러서 결과값. 네. 요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거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는데 문제지에는 첫 번째 거 표시되는 걸로 요거 되니까 그냥 네, 요거 펼치 버튼 눌러 다른 거 선택하면 바뀐다 라는 것만 알아 놓으시고 네, 해당 첫 번째 값 유지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해서 네, 120점 차지했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조건부 서식 선택하도록 할 텐데 네, 해당 풀이 진행할 텐데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행전지대에서 굴골 파랑에 굵게 하라. 주의사항은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B5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네, 범위 선택 주의합니다.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선택하고 목록 중에 수식 사용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클릭합니다. 조건부 서식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이 되면 규칙 유형 선택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을 클릭한 다음에 수식을 반드시 이퀄 입력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 입력값 중에 전월 판매량을 선택하세요. 즉 5행의 입력값 중에 전월 판매량 입력 셀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 셀 주소가 $G $U 절대참조 주소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절대참조라는 건 요 셀만 따질 거야. 밑에 있는 건 체킹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해당 다른 그 제품들의 전월 판매량도 따져야 되니까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줘요. 이렇게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서 $G $5라고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네, 조건 비교연산자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수식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꼴 $G $5 네, 크거나 같다 1000.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누릅니다. 서식 버튼 눌러서 서식의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굵게 파랑.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고요. 색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위에 있는 거 적용 안 돼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 클릭하고 확인, 최종 확인. 전월 판매량 1000 이상인 거 치즈케이크, 황치즈 마카롱, 대만 샌드위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작업 표서식과 각표에서 240점 배점 네, 완성이 됐는데 2작업 3작업, 4작업은 1작업에 입력한 이 B4부터 H12 영역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타가 있으면 1작업만 감점되는 게 아니라 2작업, 3작업, 4작업도 연속적으로 감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입력값 중에 혹시 오타가 있는지를 한번 네, 2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네.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네,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뒤에 계속 또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업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또는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 문제가 모르집니다. 자, 문제 유형 목표값 찾기와 필터 이렇게 네, 요구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목표값 찾기인데 선행 조건으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2작업에 B2에다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라. 네,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 2작업 시트로 가서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단축키, 네, 컨트롤 V 모두 붙여넣기. 열 너비가 좁아서 열이 잘 보이지 않는 열, 디저트명, DE 경계선 더블 클릭.
출시일 FG 경계선 더블 클릭, 거래처 수 뭐 이렇게 네. 전월 거래량 네. 여기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요 너비가 안 맞으면 이렇게 너비를 넓혀가지고 수동으로 넓혀가지고 내용을 잘 보이게 하시면 되겠고, 행과 행의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행높이 자동 행높이로 조절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첫 번째 조건 목표값 찾기 진행하도록 할 텐데, 해당 이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은 두 가지 문제 유형이에요. 정시 검정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월달부터 12월달에 진행되어지는 정시 검정에서는 해당 월 단위별로 퐁당퐁당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1월달 2작업이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 유형이 나왔다면 2월달 정기 검정에서는 목표값 찾기와 표서식 유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2월 말에 진행되어지는 특별검정은 다시 또 퐁당 다른 걸로 또 나올, 즉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고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문제 유형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익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100%. 자, 목표 찾기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내용 입력해 순차적으로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정하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셀 병합이 되면 내용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최저가 괄호 원 괄호 닫기 전체 평균이라고 내용 입력했어요. H11셀의 납품 최저가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H11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에버리지로 해도 되고요. 홈 탭에 편집에 자동합계 옆에 보면 펼침 버튼 눌렀을 때 요 평균이라고 찾아지거든요. 자동합계 옆에 펼침 버튼. 여기서 평균 선택하면 바로 에버리지 함수식이 뚝딱 입력되는데, 평균을 구할 대상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납품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라. 지금 자동 구해지는 대상은 거래처명인데 납품 최저가가 입력된 범위로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세요. E3에서부터 E10까지 영역으로 블록 지정해서 해당 평균을 구할 대상을 E3에서부터 E10 영역으로 수정해주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납품 최저가의 평균, 네, 납품 최저가의 평균 구해졌습니다. 5,740이라고 구해졌는데, 테두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B11에서부터 H11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종류는 문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이렇게 적용해서 테두리 설정만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목표 찾기 납품 최저가 전체 평균이 현재 5,740인데 5,700이 되려면 더 작아지네요. 치즈 최저가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는 더 낮아지겠다. 그죠? 목표값을 구해. H11셀 선택합니다. H11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목표 찾기를 선택합니다. 예측 그룹 가상 분석 목표 찾기 선택. 목표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수식셀 현재 선택셀 주소 자동 입력됐고요. 찾는 값 문제 주어져 있어요. 5,700이 되려면 직접 숫자만 입력합니다. 5700 이렇게. 값을 바꿀 셀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치즈케이크 디저트명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입력셀 이 3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목표 찾기 대화상자 설정 수식셀 H11 찾는 값 5,700 값을 바꿀 셀 이 3셀 확인 클릭 다시 한번 확인 클릭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조건 살펴보게 되면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가 10 이상인 자료의 필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조건 범위 B14셀부터 입력할 텐데 기준이 종류와 거래처 수 개입니다. 위에 종류하고 거래처 수 개 이 두 개를 복사합니다. 종류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거래처 수 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종류 바로 밑에다가 조건 입력합니다. 마카롱이다가 아니라 마카롱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계 원산자 아니다는 꺽쇠 마주보기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꺽쇠 마주보기 하고 뒤에다가 마카롱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카롱. 종류는 마카롱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수가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인데 어디에 입력하느냐, 연결고리에 따라서 틀린데 아니면서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은 종류에 대한 조건이 입력된 행과 같은 행에다가, 그래서 이 거래처 수 바로 밑에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입력합니다. 조건이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아니거나 또는 이거나 인 경우에는 또는이라서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요 내용을. 근데 여기서는 아니면서 두 조건 모두 만족이기 때문에 해당 AND 조건이라서 종류에 대한 조건 입력 셀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필드 제한이 있어요. 자료에 전체 7개 말고 관리번호하고 디저트명 컨트롤 키 누르고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출시일 복사합니다. 네 4개만. 그리고 B18에다가 붙여넣기 한 후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데 입력된 데이터 범위가 아닌 다른 곳에 결과치를 출력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목표가 찾기를 구하면서 11행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11행만 빼고 수동으로 머리글 B2부터 H10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B2부터 H10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상자 실행되었으면 결과는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조건 범위 입력 B14에서부터 C15까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B14에서부터 C15 입력된 내용의 범위 영역만.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만 선택하면 안되고 B18에서부터 E18까지 영역을 블록 잡아서 고급 필터 설정 결과는 이렇게.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B2부터 H10, 조건 범위는 B14에서부터 C15, 복사 위치는 B18부터 E18. 확인 클릭. 두 조건 모두 만족. 자, 열너비 들어가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그리고 출시 1, E열, EF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가 10 이상인 디저트명은 4개, 4개에 뽑아졌어요. 두 번째, 제2작업 목표 찾기와 필터, 80점 배점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3작업 정렬 부분합 80점 배점인데 3작업은 정렬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렬 부분합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벗 테이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원하시는 편입니다.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정렬 부분합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조건에 맞게. 제1작업 시트에 아까 저희가 범위 잡았던 이 영역이에요.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했고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DE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해도 이게 자동 안 되면 수동으로 이렇게 너비 조절해주고 FG 경계선 더블 클릭, GH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이 2행 3행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같게 됐고요. 자, 조건 첫 번째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디저트명 개수와 전월 판매량 평균 구하라. 정렬의 기준은 다른 행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종류입니다. 종류,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기억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종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된 걸로 파악되어져요. 종류 입력 셀 클릭한 다음에 종류가 입력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 정렬 필터에서 기억 눌러주면 종류 입력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 정렬 필터에서 기억 누르면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묶였어요. 정렬을 통해서 같은 것끼리 그룹핑이 됐고
데이터 탭의 리본 메뉴 중에 개요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되면 그룹 파일 항목은 정렬의 기준, 종류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네, 해당 그룹 파일 항목은 종류로 선택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 함수는 순서대로 합니다. 디저트명의 개수, 사용 함수는 개수, 계산 항목이 디저트명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 계산 항목은 디저트명만, 기존 체크되어 있는 거래처 수 체크 해제하고 디저트명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은 이렇게 그룹 파일 항목은 종류,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디저트명, 그리고 확인 클릭. 첫 번째 부분합 끝났고요. 꼭 두 번 구하게끔 요구해요. 부분합을 다시 한번 부분합 클릭. 두 번째 그룹 파일 항목 종류 그대로 두고 사용할 함수는 꼭 평균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개수, 두 번째는 평균 요구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평균으로 바꾸고 계산 항목은 전월 판매량에 대한 네, 평균. 그래서 디저트명 체크 해제하고 전월 판매량 체크. 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없애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첫 번째 구해진 부분합이 유지된 상태로 두 번째 부분합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새로운 값으로 대체크 반드시 없애라.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부분합 풀이 끝났고, 두 번째 개요 윤곽 지워라. 네, 이 부분이거든요. 지우는 거는 개요 그룹에서 그룹 해제, 그룹 해제 누르면 밑에 선택 항목 중에 개요 지우기라고 떠요. 요 개요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2021 버전에서는 이름이 개요이고요. 2016 버전에서는 이름이 윤곽이에요. 그래서 대갈로 꾸러미로 묶이는 부분은 2016 버전에 대한 조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비값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열 너비 넓혀주시면 되겠고,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혹시 차이 나는 게 있는지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서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네, 제대로 작성된 걸로 파악되어져요. 네. 자, 3작업 정렬 부분합 80점 배점.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문제지를 보게 되면 4작업 그래프 작업이고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례 막대형 불변입니다. 데이터는 1작업 내용 이용하고 네, 위치는 새 시트를 정하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출력 형태를 보고 하단에 있는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6개, 8개 중에 뽑아냅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2개 확인해 볼게요. 1작업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가로 항목 네, 치즈케이크 디저트명이에요. 치즈케이크 클래식 휘낭시에 생크림 밀크롤 황치즈 마카롱이 빠졌어요. 크리스피 누룽지 대만 샌드위치 딸기 크래프트. 네, 쉽게 나왔네요. 자, 차트 작성 오류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 방법 3가지 규칙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리는 네.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 머리꼴도 반드시 범위에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네, 디저트명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뜻이고요.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디저트명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꾸러미 생크림 밀크롤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범례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 전월 판매량 요거하고 거래처 수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어. 네. 그러니까 선택한 행 단위별과 같은 행 단위로 이렇게 연속 범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꾸러미가 4개밖에 안 나와요. 밑에 있는 3개, 네. 세 번째 꾸러미 해당 3개의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 꾸러미 개수 4개 나오는 문제 유형 쉬운 유형입니다. 자, 파악한 범위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디저트명부터 생크림
밀크롤까지 블록 잡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범위, 전월 판매량부터 거래처 수, 황치즈 마카롱 건너뛰고 3개, 그 3개의 데이터에 대한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 요렇게 4개 구름이 선택한 다음에 F11번 기능키 누릅니다. F11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선택한 데이터로 묶어내려 막대형이 별도의 차트 시트로 추가되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추가되어진 차트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으로 이름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꼭요 시트명 순서는 1, 2, 3, 4작업 순으로 되도록 해. 이렇게 요구 조건 고정이니까 마우스로 끌어서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1, 2, 3, 4순 되게끔.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한 조건 10개 중에 1, 2, 3, 3개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함 스타일 1로 선택하도록 해.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눌러줍니다.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 조건 끝났고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 차트 영역, 현재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서체를 수정합니다. 굴림에 11 이렇게 수정합니다. 글꼴 굴림에 11로 꼭 수정해 줘야 됩니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체육요가 질감 파랑 박엽지 차트 제목 옆에 있는 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떴는데 차트 영역의 채우기 깡통에 있는 채우기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질감이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파랑 박엽지 요구되어져 있어요. 요거요. 파랑 박엽지 클릭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파랑 박엽지 채웠고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XY축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었어요.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은 채우기의 단색 채우기로 하고 색 목록이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일이에요. 테마색 첫 번째 이름 흰색 심표 배경일 클릭 요렇게 해서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설정됐고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 조건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상자에 제목 내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제목 상자의 내용을 케이크와 베이커리 납품 현황 분석이라고 내용을 수정하고 자 여섯 번째 요구 조건 불변의 요구 조건인데 차트 제목의 글꼴은 굴림 굵게 20 체육의 흰색 침표 배경일 테두리 설정해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요. 글꼴 현재 굴림이에요. 수정 안 해줘도 되고 굵게 눌러줘야 돼요. 크기 20 13.2니까 20으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3개의 굴림 굵게 20 채우기 테두리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영역 흰색 심표 배경일 적용했기 때문에 요 단색 채우기만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자동인데 실선을 선택합니다. 실선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색깔의 종류를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을 적용시키세요. 네, 이렇게 여섯 번째 조건 끝났고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거래처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형 보조축 지정하라. 네. 막대 그래프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실행되면 혼합 탭에 수정하고자 하는 계열의 종류는 거래처 수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눌러서
표식 있는 꺾어 전형은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축 반드시 체크하게끔. 네,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거래처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어 전형, 보조축 체크. 확인.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계열 출력형태 참조하여 표식은 꺾어 전형의 요 점이에요. 요 점인데 꺾어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선 옆에 표식 누르고요. 표식 옵션 펼치고요. 기본 제공 선택하고요. 형식 모양 중에서 문제에서 세모 요구하니까 세모 선택하고 크기값 10이라고 네,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꺾어 전형을 선택하고 네, 채우기 및 깡통, 선,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선택, 형식 종류 중에서 세모, 크기 10. 다음 레이블 값 표시하라. 출력 형태 네, 살펴보게 되면 레이블 값 막대 그래프 위에 1230개 전월 판매량 대만 샌드위치의 전월 판매량 개수만 막대 그래프의 바깥쪽 끝에 표시하게끔 요구하고 있어요. 자, 대만 샌드위치 막대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바깥쪽 끝에 선택해서 1230개에 표시되게끔 하면 되겠고. 자, 다음 7번째에 세 번째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네, 이렇게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네, 하라. 세로값식 주눈금선 수평선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축서식 주눈금선 서식에 주눈금선 서식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 바꿔요. 실선으로 바꾸고 대시 종류 눌러서 파선으로 종류를 지정해 줍니다.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대시 종류 펼침 버튼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네, 출력 형태를 보면 꼭요. 네, 세로값 축선 실선, 가로 항목 축도 실선, 보조 세로값 축도 실선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값 축을 클릭한 다음에 세로값 축 클릭하고 선 종류를 실선으로 선택을 바꿔주면 되고 가로 항목 축 치즈 케이크나 뭐 클래식 휘낭시에 클릭한 다음에 선 종류 실선으로 그리고 보조 세로값 축 클릭한 다음에 선 종류 실선으로 이렇게 해주고 세로값 축이나 보조 세로값 축에 수정사항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 문제지하고 0개, 200개, 1400개 0개, 200개, 1400개 세로값 축은 수정사항 없어요. 그럼 보조 세로값 축의 수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보조 세로값 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펀 10, 20, 30 하이펀 50, 25 자, 보조 세로값 축 선택하고 단위를 10단위로 네,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 펼치고요. 단위 기본을 5.0을 1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하이펀 10, 20, 30 네, 수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조건이긴 한데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좁아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 219%로 되어 있는데 이걸 80%로 수정하세요. 꼭요. 80으로 수정하면 문제 조건하고 같게 이렇게 너비 조절이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7번째 부분과 10번째 네, 나머지 알아서 하라라는 부분 네, 충족이 됐고 8번째 법내에 대한 법내 이름 바꿔라 출력형태 참조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형태 참조해 보면 네, 법내가 전월 판매량 네, 거래처 갈로 개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요 거래처 수 두 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법내 항목 계열 중에 거래처 수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직접 입력합니다. 계열 이름을 거래처 수 갈로 개 갈로 닫기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확인 누릅니다. 네, 최종 확인. 이렇게
8번째 법내명까지 됐고, 마지막 9번째 도형 삽입하는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최대 판매량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저기 설명서 그룹의 두 번째 거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요 제목을 가늠하세요. 제목 베이커리 리 여기 시점 이 정도 마우스로 쭉 끌어요. 너비는 현황 중간단 정도, 그리고 높이값 네 요렇게 놓아요. 내용 입력할게요. 최대 판매량. 입력한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5가지 수정합니다. 첫 번째, 차트 영역의 글꼴 차트 영역의 글꼴 굴림의 11입니다. 홈 탭에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수정합니다. 맑은 곳이 본문되어 있는데 굴림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그리고 최후 색깔 흰색이에요. 깡통 펼침 버튼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그 다음에 정렬력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맞춤해서요. 수직 수평 가운데 이 2개 눌러줘요. 클릭.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차트 그래프까지 완성이 되어졌고요. 자,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 자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성적으로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